살려주세요. 스페인의 한 마을. 3마리의 들개가 한 여성 앞에 으르렁거리며 다가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하얀 개가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들은 반려동물을 키운 적이 있나요? 강아지는 사람들에게 충실하고 애정어린 동반자가 되어주며 우리의 일상에서 큰 위안과 기쁨을 주는 존재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진돗개는 주인에게 매우 충실하고 용감한 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돗개는 빠른 속도와 예리한 냄새 감각을 활용하여 사냥감을 잘 찾고 잡을 수 있어서 과거 사냥개로 사용되었죠. 그래서 산속에서 멧돼지와 같은 야생동물을 만나도 절대 겁을 먹지 않고 덤비고 봅니다. 게다가 사냥감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근성까지 갖추고 있죠. 이렇게 용맹스러운 한국의 진돗개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즐기고 친근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해외 반려견 커뮤니티에는 스페인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진돗개와 관련된 글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을 쓴 외국인 여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들개로부터 공격을 받을 뻔했는데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가 구해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시골 사람들이 개를 이용하여 토끼나 사슴, 멧돼지 등을 사냥하는 전통 풍습이 있는데요. 사냥 시즌이 끝나면 필요 없어진 사냥개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늘 유기견이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유기견과 관련된 법안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들개들로부터 주인을 지킨 한국 진돗개의 용맹함이 돋보였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마르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일이 생각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스페인 남부에 있으며 개를 이용한 사냥을 즐겨하는 풍습이 있는 곳인데요. 사냥 시즌이 끝나면 필요 없어진 사냥개들이 방치되어 그대로 유기견이 되곤 합니다. 유기견이 된 개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야생동물을 잡아먹으며 그대로 들개가 되어버리죠. 만약 산속에 먹을 것이 없을 땐 종종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위협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 늦은 시간엔 잘 안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과거에 저는 길에서 한 유기견을 줍게 되었고 얼마 전 그 유기견이 제 생명을 구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때는 3년 전쯤 제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선가 나는 강아지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사는 안달루시아는 대체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지만 그날은 비가 내렸던 날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모르게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퉁이에 웬 박스 하나가 있었는데요. 박스를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곳엔 비에 젖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하얀색 새끼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마치 자기를 데려가 달라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았죠. 집에 데려가면 분명 엄마한테 혼날 걸 알았지만 저는 비를 맞아 떨고 있는 그 강아지를 그대로 두고 올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혼나더라도 일단은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길거리에 이 강아지가 혼자 있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했으니 잘 보살펴주기로 했죠.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가니 역시나 엄마는 웬 강아지냐며 다시 원래 있던 곳에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다 들개에게 잡아먹히면 어떡하냐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우선 비에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고 말려주며 집에 있던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얼마나 굶은 건지 우유를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강아지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편히 잘 수 있도록 제 방 한켠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서 그랬는지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눈을 마주치며 괜찮다고 쓰다듬어 주니 이내 경계를 조금씩 풀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비를 맞으며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날은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열심히 모아둔 용돈을 모두 털고 부모님께 약간의 도움도 받아 동물병원에 데려가 간단한 검사와 예방접종을 하기로 했죠. 스페인의 동물병원은
간단한 검사만 해도 비용이 비싸서 제 용돈만으로는 조금 부족했거든요. 다행히 강아지는 아픈 곳 없이 약간의 탈수 증상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페인에서는 처음 보는 모습의 강아지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이 강아지는 무슨 견종인지 여쭤봤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강아지가 스페인에 오게 된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어찌된 영문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데려왔으니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사료와 간식, 배변 패드와 밥그릇 등 필요한 것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와서 진돗개에 대해 찾아보니 굉장히 용맹하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전 강아지에게 용맹함이라는 뜻의 베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베로는 1살이 채 안 된 수컷이었는데 배변도 잘 가리고 말도 굉장히 잘 듣는 똑똑한 강아지였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낯설어했던 것과 달리 저희 부모님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귀여운 애교도 부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걸 반대했던 부모님도 말을 잘 듣고 주인을 좋아하는 모습에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었는지 베로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 가족이 되어 잘 지내고 있었죠. 그리고 베로가 1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학교에 갔었고 아빠는 회사에 출근해서 집에는 엄마와 베로 둘만 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엄마는 거실에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로의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 잘 짖던 애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짖는 소리에 놀라 엄마는 잠에서 바로 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로는 엄마의 옷자락을 물고 부엌으로 데려갔을 때 그곳에선 작은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덕분에 엄마는 바로 소화기로 불을 진화시켰고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베로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큰 감동을 받았고 우리 가족은 베로에게 더욱 더 잘해주게 되었죠. 그리고 베로가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마을은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며칠 전 산속에서 내려온 들깨가 마을 주민이 키우던 토끼를 모두 잡아먹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참담했는데요. 처음에는 토끼 울타리가 망가져 있길래 누군가 훔쳐가려는 줄 알고 울타리와 철망을 더 탄탄하게 보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예 땅이 파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토끼를 모두 잡아먹었다고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긴 지 며칠 되지 않아 마을에는 또다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들깨 3마리가 마을로 내려와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이웃 주민 1명을 덮쳤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그분은 신체 여기저기가 물어뜯겨 피가 많이 났고 병원에 이송되자마자 과다출혈로 심장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바로 제압했지만 들깨들은 다시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들깨가 또 언제 마을로 내려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이에 주민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들깨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가축이 해를 입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주민들은 들깨들이 주로 출몰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하고 들깨의 출입을 막기 위해 마을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울타리 덕분인지 한동안은 들깨가 마을로 내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들깨들로부터 안전해졌다고 생각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는데요. 모퉁이를 돌면 집에 도착하는데 어디선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번 마을 주민을 덮쳤던 들깨 3마리가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더군요. 저는 이대로 여기서 들깨에게 물어뜯겨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나와서 도와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제는 큰 소리가 자극이 되었는지 들깨 3마리 중 1마리가 점점 저에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제 끝이구나 하며 눈을 질끈 감는 순간 갑자기 깨갱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을 슬며시 떠보니 제 앞에 베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배로는 사나운 이를 드러내며 들깨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들깨들은 배로의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싸울 태세를 갖추며 이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배로는 더 크게 짖으며 들깨들을 저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유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상황을 알리고 들깨들을 제압할 무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도 집에서 빗자루나 야구 방망이 등 제압할 수 있는 물건들을 집어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배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과 같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배로를 찾아다니던 순간 하얀 털이 새빨간 피로 뒤범벅이 되어 걸어오는 배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로가 크게 다친 줄 알고 저는 울면서 배로를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로는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아주 멀쩡했죠.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들깨 3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로는 일부러 저와 먼 곳에서 들깨를 유인해 그들과 싸운 것이었죠. 놀랍게도 들깨 3마리는 모두 죽어 있었는데요. 이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배로가 정말 멋지고 용맹한 개라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개 한 마리가 들깨 3마리를 상대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제압할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강아지는 한국의 진돗개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용맹한 친구라고 자랑했습니다. 다들 한국의 진돗개가 정말 용맹하다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렇게 배로는 엄마의 목숨과 제 목숨까지 벌써 우리 가족을 2번이나 살린 셈이었는데요. 만약 3년 전 길가에 버려진 배로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엄마와 전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날 배로를 데리고 왔던 게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배로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엄마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의 진돗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